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요. 대기업들이 검찰 출신 인사 영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내용인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네. 막 예견됐던 뭐 일이기도 한데 네. 뭐 모든 분야에 지금 검찰 출신들이 가고 있는데 뭐 기업인들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권력에 굉장히 발빠른 기업은 특히 더 그렇겠죠. 예. 이제 제가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 2013년도에 우연한 기회로 당시에 KBS의 어떤 다큐멘터리 쪽에서 대한민국의 엘리트 카르텔을 한번 분석해보자 라는 주제로 데이터 의뢰를 받았어요. 네. 그때 참여한 분이 이제 KBS 의뢰를 해서 김영란 전 대법관 당시 네. 참여하셨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대한민국의 엘리트 카르텔을 어떻게 분석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주제를 같이 잡은 게 상위 30대 그룹의 사회이사들을 한번 분석해보자. 를 해서 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네. 30대 그룹의 사회이사들을 계속 분석해 왔어요. 10여 년간. 근데 네. 제가 분석하면서 느낀 거는 사회이사들을 면면을 보면 그중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회이사들은 대부분 관료가 한 35%, 그다음에 교수분들이 한 35% 비슷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재계 인사, 세무회계, 변호사인데 지금은 저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네.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포춘 500대 기업을 가면 재계 출신이 80%예요. 재계 출신이. 왜냐하면 사회이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사회이사는 딱 두 가지의 미션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전문성 이사 되겠죠. 당연히 그 분야의 업종 그렇죠. 전문성이 되겠죠. 예. 두 번째가 중요한데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하시는 분들을 와치독을 해야 되는 게 사회이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사실은 저 분포에서 벗어나지를 제가 10년간 계속 분석하지 않는데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예. 분석하다가 느낀 예. 게 저 관료 있잖아요. 네. 저 관료가 35% 되는데 저 관료들을 제가 어느 출신들이냐를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저 중에서도 또 네. 그러면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년을 했으니까 제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그 문재인 정권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그 관료들의 출신들을 보면 힘센 관료 집단들이 바로 표현합니다. 아주 파라메타예요. 저기 나와 있네요. 네. 예. 보시면 저 관료 35%를 34% 분들을 신규로 요번에 신규 사회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첫 사회사를 등장한 거죠. 원래가 네, 예.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법조계가 가장 높았습니다. 검찰 판사를 합치면 거의 36%. 그러네요. 이 엄청난 비중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행정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네. 지금 차관급만 260명까지 정도 되거든요. 네. 차관급 정도 관료만. 그런데도 저 특정 분야 원래는 제일 높은 분야가 제가 이제 경험상 하면 어디냐면은 제일 높은 분야가 국세청 기재부 감사원이에요. 그때는 또 기업들이 그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죠. 그 국세청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특히 이제 내수가 높은 그룹들, 이런 국세청 공정위 자리는 굉장히 항상 TO가 별도 따로 있습니다. 규제의 정도로, 최상위 기관이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게 꽤 바뀐 게 지금 공정위가 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확 줄었고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이라 그러는데 저 분야도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이어지면 저 대통령실 자리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원래 이제 그 신규로 사회이사대 분들을 보면 면면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우선 그 삼성 SDS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사회이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연수원 23기거든요. 예. 23기 동기들을 유심히 봐요. 저는 동기분들 누가 있을까 보는데 역시 그 구본선 변호사라고 옛날에 대검찰청에서 차장검사까지 지내신 분인데 하나 시스템과 우리나라는 사회사를 상장사는 두 곳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이것도 무제한이었습니다. 이제 두 곳까지만. 예, 제가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예. 한 7년 전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상장사 두 곳, 비상사 한 곳, 세 곳까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구문선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하나시스템과 한진사회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대기업의 사회이사의 평균 연봉이 8천에서 1억 정도 되거든요. 네. 두 곳 정도 하고 그다음에 수원지검장 자리가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죠. 예, 예. 수원지검장 자리가. 예, 예. 그러니까 수원지검장을 지낸 차경환 전 수원지검장이 롯데로 갔습니다. 롯데케미칼. 롯데의 이제 메인이죠. 그리고 이분이 또 어디를 또 갔냐면은 현대건설기계. 역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구 고검장 지낸 권순범. 예, 여기도 이제 윤석열 라인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고리아연으로 가셨고 서울지검장, 서울 서부지검장 하셨던 이동열 전 검사도 현대위아로 가셔서 거기다가 이제 그 이상호 전 대전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마트하고 신세계그룹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이마트하고 광주 신세계 두 개 저기다. 같은 그룹의 같은 계열사에 두 개 겸직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새로 사회에서 낸 분이 네. 장원지검장이 이건희 전 장원지검장도 뭐 그래 가셨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아주 러시입니다. 제가 볼 때 내년까지는 예. 굉장히 전직 그 검찰 출신들이 몸값이 올라갈 것 같다. 사회사 자리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저 비율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제가 늘 통계를 뽑으면 항상 1위 자리는 국세청 출신들 항상 1위였어요. 뭐 국세청장 서울 뭐 각 지방 국세청장들은 늘 항상 사회이사를 늘. 사회이사 1순위, 0순위입니다. 근데 검찰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들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많아졌다. 늘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사회이사 자리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 상식적으로는 법률고문 자리가 더 왠지 적합할 수도 있을 것 네.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사회이사 자리로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일단 법률 고문 자리고 좀 CLO라 그러는데, 네. 칩 로우 오피스라 그러는데, 법률 고문 자리는 상근직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위 검찰청 출신들 분들은 일단 거기를 나오시고 나면 로펌을 일단 갈 수 있죠. 예. 그리고 사회이사 자리는 비상근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뭐 시체말 이런 말을 들으면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파라미터를 뭘로 볼 거냐. 제가 통계를 쭉 보면 두 가지의 공유지표를 가져야 된다.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한 5대 로펌, 네. 김앤장, 광장, 뭐 세종, 그다음에 뭐 율촌. 그런 율촌 하는 한 5대 로펌이 있죠. 6대 5대라 그러는데 화우까지 로펌의 고문으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10대 그룹 이상의 사회이사 자리 한 두 곳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파워맨이에요.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 파워가 있는 분이라고 따져서 첫 번째는 이제 겸직이 가능합니다. 사회이사를 네. 그 하면서. 두 곳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로펌에서 연봉 한 10억 이상 받고 예. 사회에서 1억씩 받으면 그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ESG를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ESG에서 이 검찰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ESG 중에서 G, governance, 그렇지. 그러니까 지배구조 지배구조. 쪽에로 많이 포진을 합니다. 근데 일종의 좀 포장일 수도 있고 한데 많이 포진을 하고 다른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제가 이제 통계를 쭉 뽑아보면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검찰이 갑자기 확 늘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이제 똑같이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당연하진 않습니다. 이 상충 관계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예. 특히 이제 심한 곳은 전직 검사 시절에 자기가 기소했던 검사가 기소를 한 그 기업의 총수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굉장히 이상한 거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해상충으로 있어서 그렇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이해상충이라는 말로 이제 약간 모순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최근에 이제 그 롯데, SK, 하나 등에서 정관이 집중 포진한 때가 있었어요. 또 이번에도 이제 사면하시잖아요. 그럼 확 줍니다. 그렇지. 임무 완성. 예, 뭐 이제 임무 그런 패턴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해 보면 그러면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 출신들이 주요 요직에 포진이 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당연히란 말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업들도 검사 출신이 포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겠죠. 이렇게 예. 해석을 해야 되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예. 그 이제 뭐 보통 정권이 바뀌면 네. 그 제가 이제 사회사 한 10년간 부족했다 그랬잖아요. 네. 항상 그 파라미터가 딱 정확하게 생기는데 윤석열 정부는 특히 이제 뭐 대통령 자신이 이제 검찰 출신이긴 하니까 네네. 기업들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네. 이제 특히 이걸 이제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그 검찰 보통 고위 공무원들이 퇴임을 하고 나면 반드시 취업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취업 심사가 보통 한 달 전께 다 떠요. 그 행안부 후보지 들어가면 다 뜹니다. 근데 제가 그걸 늘 봐요. 보면 네. 누가 뭐 어떤 심사를 하고 있냐 보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그 이제 사회이사 가는 것도 사실 심사를 받아야 돼요. 법률 고문 가는 것도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해상충 관계 문제가 이해상충 되니까 최근 들어 보면 이제 사회사의 이 쪽으로 그 신청을 한 게 되게 많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아까 법률 고문으로 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실제 이제 임원으로 직접 뛰는 분도 많은데 대표적인 게 작년부터 이제 심사를 계속 1년 정도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가려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두나무에 그 CLO가 이번에 되신 분이 있는데 김영빈 전직검사입니다. 이 두나무의 최고 법률 책임자 갔는데 198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고대 법학과 나오시고 연수원 37기인데 이분은 뭐 중앙지검도 검사도 했지만 이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밑에서 정책 보좌관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 두나무가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엇빛 사이였으면 시끄러워서 앞에 걸어서 문제. 두나무가 이쪽으로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어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제일 유명한 곳은 이제 포스코. 이제 작년에 가장 그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포스코가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면 포스코 회장 자리가 항상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안 새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포스코가 작년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수원 몇 개요? 23기. 23기. 예. 그 사시 및 연수원 동기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김영종 검사라고 예. 예,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예.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고 했던 그 유명한 그렇죠. 대통령이 예. 포스코 홀딩스의 법무팀장으로 바로 이제 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들이 이제 그 기업들은 권력의 냄새를 가장 빨리 맡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파라미터를 바로 알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분류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왜 지금 검사 출신들을 많이 영입하는지 배경을 쭉 듣고 이해가 됐는데 그럼 정말로 지금 기업들별로 어느 정도 수준의 몇 명, 네. 어떤 인물들 영입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삼성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삼성은 제가 삼성그룹의 법무팀들을 한 몇 년간 추적하고 관찰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법무팀 인원이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서 삼성전자 법무팀이 34명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34명이면요. 그 이제 옛날에 제일 많을 때 2018년도였거든요. 그때. 그때 삼성전자에만 거의 50명이 있었어요. 왜 많았는지는 뭐 예, 생략 뭐 하시죠. 얼마인지는 뭐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는 국내 최대 로펌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로펌이. 국내 최대 로펌보다 사실 더 막강한 멤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뭐 사실 아직까지 잡리스크 중에 있죠. 네. 참여는 받았지만 다른 사건으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법무팀은 강합니다. 현재 34명. 저 리스트를 보면
이제 6월 30일자 기준이에요. 예. 삼성전자 임원단을 제가 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 법무팀 소속, 법무실 소속에 있는 분들만 했는데 저기에서 가장 그 핵심 인물은 김수목 사장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미전실 맞습니다. 구 미전실에서도 하지 않았어요? 미전실 3인방 법무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두 분은 뭐 김경 나가시고 성 사장님 나가시고 그렇지 나가셨죠. 이제 이제 사실은 그 바로 밑에서 같이 일을 배운 분이 저 김수목 사장인데 김수목 사장이 그 전현실 박근혜 그 사태 이후에 미전실 해체 이후에 사실 해체됐다가 해체했죠.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제 김수목 사장이 복귀 때문에 미전실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정도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키맨이죠. 그 원래는 들어올 때는 송무팀장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법무실장 총괄하고 계십니다. 아하. 김수목 사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고요. 64년생이시고 연수원 19기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선배죠. 선배입니다. 연수원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력을 보시면 공통적인 이력이 하나 있죠. 네. 서울지검을 거의 다 거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저 이력 중에서 서울지검 플러스 어디가 제일 중요한 자리냐. 저기 보시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지금도 가장 핫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나 그쪽을 거치고 나면 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검찰 중에서도 로얄 중에 로얄. 서울중앙지검 뭐 옛날에 중수부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연구관 이렇게만 거치면 사실은 뭐 로펌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력입니다. 이걸 다 거치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가셨습니까? 김현장 가셨습니다. 가서 김현장 계시다가 당시 이제 미전실의 이전 본부인 구조본으로 들어와서 쭉 이제 미전실까지 하다가 지금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은 요즘 다시 이슈되는 게 삼성그룹의 미전실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군부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네. 특히 이제 한경협 부활되고 나서 그렇지. 그 이야기를 지금 세계 담당 기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전실 복귀하는 거 아니냐. 저한테도 뭐 인터뷰가 오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얘기하는데 아마 저는 조만간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라 싶고 이미 이제 밑 구조는 다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저 조직이 그 미전실 해체됐다가 복귀하고 승진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그 구조는 다 만들어 놓고 놨는데 요 분이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좀 더 그 탄력을 받았어요. 누구냐면 김경환 부사장인데 이제 김수목 사장의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음 바톤을 이을 분입니다. 70년생이시고 법대고 연수원 25기세요. 예. 25기고 이분은 이제 검찰 아니고 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법무팀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 그 지금 이분이 들어온 이유는 과거에 이제 엘리엇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헤지펀드 때 네. 이분이 삼성물산 비노를 맡았어요. 아. 예. 그래서 삼성의 지배 구조를 잘 알고 이미 연이 있군요. 그래서 네. 김 부사장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점치는 거는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한 번 더 마무리하려고 이분 들어오신 게 아니냐라고 지금 제기에서는 읽히고 있는 그렇게 분입니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이분의 인사가 되게 지금 주목되고 있고 아마 김경환 부사장은 김수목 사장이 퇴임하시고 나면 바로 그 자리로 실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영순위 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저 리스트에서 네. 이거 소개는 되지 않았는데 음대현 부사장입니다. 이분이 송무팀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의 법무팀은 법무실장이 있고요. 네. 오른쪽에 법무팀장, 왼쪽에 송무팀장입니다. 송무팀장. 그러니까 김경환 부사장과 음대현 부사장이 핵심 키맨입니다. 음대현 부사장은 이분은 한양대를 나오시긴 하셨지만 지금 삼성 내에서 법무팀에서는 왼팔 오른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현재 이 구조를 보면 2018년도에 45명에서 이만큼 1명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그분 어디로 갔느냐? 삼성물산에 있습니다. 물산에 5분이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물산에도 한 2분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법무팀을 좀 더 최근에 좀 더 조직을 더 보강하고 있는 추세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렇다 치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차는 되게 의외였어요. 사실은 좀 약간 좀 현대차만큼 검찰 출신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현대차는 사실 그거 없어요. 그 이슈에서는 빠져 있었거든요. 네, 현대차는 사법 리스크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옛날에 뭐 정몽구 회장이 뭐 있었지만 그 정도 리스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는 사실은 검찰 출신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 실제. 예. 지금 그 서정국 부사장이라고 법무실장이 있는데 네. 이분은 내부 출신이에요. 입사해서 거기서 뭐 이렇게 로스쿨 다니고 해서 연표 출신이고 검찰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인데 근데 갑자기 이번에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렇군요. 저기 이제 김영석 전무 법무 1실장이죠. 네. 화우에 있다가 오신 분이고 두 분이 이제 김정규 상무를 두 분이 모시고 왔는데 이 김영석 그 전무 같은 경우는 연수원 31기예요. 31기고 이분은 법무부 기획검사로 있었거든요. 네. 그 울산지검에서 특수부 검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에서 식약처 검사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우에 있다가 요번에 이제 전무로 모시고 왔는데 요 인사를 두고 현대차에서도 뭔가 검찰 조직을 늘리는 게 아니냐라고 좀 읽히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있었느냐? 2005년도에 정몽구 명예회장 시절에 그 당시에 그 김재기 전 검사장을 사장급으로 한번 모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2005년도에 예. 정몽구 회장이 사법시험 있었어요. 예. 네, 그때 한번 그 법무실장 오시고 나서 그 뒤로 18년 동안 전혀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번에 모시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이 저는 그 재밌는데 김정규 변호사인데 이분이 어느 쪽 전문가냐면 IP 지재권 지적재산권. 특허 분쟁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분은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개를 익히고 있는데 현대차도 지배구조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지배구조 개편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가 터질 수 있으면 이걸 좀 보완을 해야 되니까 한 분을 모시고 왔고 그리고 현대차가 최근에 뭐 로봇 사업이라든지 신사업에 네. 대해서 지재권이나 특허 분쟁 소지가 있는 분이 있어서 이제 이분을 한번 모시고 왔고 현대차도 최근에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향성을 좀 알 수 있는 네.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SK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와서 네. SK그룹 비서실장 이야기를 예, 예. 그러니까 SK그룹 비서실장으로 유명했던 분이 윤진원 사장인데 이분이 검찰 출신이거든요. 아, 언제까지 했나? 2018년도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SK그룹 사법 리스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윤진원 사장이 이제 SK그룹에서 대표적인 검찰 출신인데 현재는 SK 수팩수출구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네. 이분이 64년생인데 서울대 사법학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제 사법학과, 공법학과 있는데 서울대 법학과 학생들끼리 하는 얘기는 좀 공부 잘하고 똘똘하면 사법학과 가고 조금 낮으면 공법학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출신들이 많아요. 특히. 연수원은 18기라서 뭐 훨씬 더 이고 이분도 역시 90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소개했던 분들 공통점 하나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SK그룹으로 이제 1, 2경영실장을 오셨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2008년도부터 서프라임 이후부터 2018년도까지 최태원 회장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10년간. 이 기간이 최태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가장 컸던 기간 겹치고요. 사법리스크가 끝날 때쯤에 이분이 비서실장을 내려놓고 지난주 이야기했던 외교부 출신들이 예. 네, 비서실장을 하게 된 그런 형국인데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그 역할을 다 끝내다 보니까 이분은 아까 제가 초도 얘기했던 왜 뽑느냐? ESG. 그렇지. 예, ESG 경영 쪽으로 가서 현재 수팩추구협의회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포스코 그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초두에 이제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근데 이 법조인들을 뭐 일단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법조인들을 많이 뭐 영입하고 있다 이런 세간의 소문도 좀 돌고 그러는데 네. 배경이 뭘까요? 포스코는 좀 숙제가 하나 있죠. 네. 이제 포스코 분들을 만나면 현재 숙제는 최종우 포스코 회장이 연착륙으로 잘 임기를 끝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사실은. 네. 정권이 바뀌고 굉장히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종우 회장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해외 순방길에 한 번도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맞아요. 오. 특히 뭐 그 포스코가 지금 세계 5위예요. 맞아요. 롯데를 밀어내고 5위인데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위상은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굉장히 그 니즈가 있고 그 니즈를 일단 검찰 출신으로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첫 번째 작년에 모시고 왔던 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김영종. 예, 그 유명한 김영종 검사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시고 사법도 대학 동기죠. 뭐 이런 분이신데 이분 모시고 와서 갈 때부터 되게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분이 합류하셨어요. 박하영 그 검사신데 이 연수원 31기시거든요. 예. 네, 법무팀에 새로 합류했습니다. 지금 네. 급은 전문급인데 이분은 이력이 뭐냐면 지금 가장 시끄러웠던 성남 FC 의혹 있죠. 예. 이 수사를 방해하던 박은정 성남지청장과의 갈등 끝에 아. 사표를 던진 분이에요. 예. 이분이. 그래서 지난 2월에 이제 검찰을 떠났고 율촌에 계시다가 네네. 최근에 일단 이쪽으로 포스코로 좀 합류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박하영 전무는 윤석열 검찰 사단의 핵심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 그렇죠. 비서관입니다. 비서관. 네. 이분하고 사법시험 동기, 아. 연수원 동기십니다. 아. 그러니까 한 분은 대통령과의 연수원 동기, 한 분은 윤석열 라인의 가장 최측근의 동기, 연수원 동기 두 분을 모시고 온 거죠. 지인 중에 지인들을 골랐군요.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종 회장 구하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또 주목되는 인사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포스코 인터넷 날에 문강배 전 서울 고법 판사도 이분은 또 왜 모시고 왔느냐? 네. 아까는 이제 연수원 동기, 제일 측근의 동기잖아요. 네. 예. 이분은 서울 법대 동기십니다. 네, 79학번 동기시고 예. 이제 고문 변호사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모시고 하셨는데 이분의 이력은 유명했던 게 2008년도에 BBK 특검 당시에 예. 이분이 특별검사 보를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윤 대통령도 BBK 특검팀에 파견됐었거든요. 같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이 이력 때문에 포스코는 어쨌든 현 정권의 최측근 라인들을 다 포진해지겠다.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강욱 법률고문도 대전고검장 출신인데 예. 이분도 대통령 취임 직후 모시고 왔죠. 뭐 이제 서울법대 2년 선배이긴 한데 현재 뭐 윤석열 검사하고 2013년 당시에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을 같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시고 온 5분이 모두 아주 가까운 분들만, 네, 아주 가까운 분들을 잘 사귀셔야 됩니다. 아직 솔직히 말해서 지금 포스코는 지금 수사 뭐 이 공개적으로 좀 공개됐잖아요. 중이죠. 예, 진행 네.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밖에 뭐 해석을 한다면 이게 이제 한 60명이 연루됐어요. 이게 포스코 자사주를 부적으로 취득했다고 이제 보고됐고, 그렇지. 포스코 이제 그 홀딩스 네. 이전 과정에서 네. 그때 자금시장법 때문에 했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는 최종 회장 구하기, 네, 안전하게 얘는 그 마지막까지 하기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 마지막으로 CJ 그룹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CJ 그룹은 또 있겠죠. 그렇죠. 검사 출신 분들이 CEO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의외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CJ에 CJ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CJ E&M 예. 엔터테인먼트의 예. 강호성 대표. 가 아. 바로 검사 출신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이제 이분이 31기세요. 연수원 지금 학교 서울지검 검사를 출신이었고 예. 쭉 검사를 하다가 2012년도에 광장에 계시다가 그 다음 23년도에 네. CJ 전략추진실 부사장으로 오시면서 또 생각해 보시면 예. 왜 오시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예. 이재현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피크했던 때가 바로 저 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이게 전략추진실이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바로 법무실장이 되죠. 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재현 회장이 그나마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오시긴 하셨지만 연착륙을 하신 거죠. 성공했죠. 성공했죠. 네. 그 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CJENM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통 이제 검찰 출신들이 이제 제가 쭉 소개한 분들 이력을 보시면 공통적 이력을 하나 발견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검찰에서도 그 핵심 라인들 있죠.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도 있고. 검찰국장 예. 이런 라인들을 예. 다 거치고 나면 로펌에는 잠깐 겹칩니다. 그 로펌을 왜 가느냐 생각해 보시면 그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기업에 바로 못 가니까 심사 받는 기간. 기업에 한 바로 못 가는 건가요? 예, 지금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직자윤리를 비롯해서 그렇죠. 예상충 그런 게 검토라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분들의 공통적인 시간이 특징이 필요하네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그래서 2년인가요? 예, 지금? 지금 3년인데 3년. 심사 통과하면 이제 바로 또 그렇지. 1년 갈 수 있거든요. 예상 중앙 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검사로서 생활을 한 10여 년 하시다가 네. 핵심 라인으로 예.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로펌도 그냥 로펌의 핵심 로펌 모델 로펌 잠깐 계시다가 기업으로 가셨다가 다시 하천되고 하신 요 패턴을 똑같은데 그러네요. 돌아보니까 다 좀 비슷한. 네네. 이 강호성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갔다가 기업에 안착하신 분. 그래. 굉장히 의외였던 인물이죠. 사회자가 아니고. 예. 그리고 진짜 ENM에서도 균형을 잘 하십니다. 실제로 또 예. 그래서 ENM을 많이 키웠죠. 검찰 출신들, 당시 엠넷 사건도 있었고 그런 거 다 해결하셨고. 그렇죠. 예. 뭐, 조작한 거 이런 것 많이 있었는데 그 리스크를 잘 극복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검찰 출신 중에 유일한 CEO 강호성 대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뭐 이거는 뭐 시절의 유행, 뭐 시절의 어떤 패턴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검찰 출신들이 어떤 기업에 갑자기 가셨다. 아, 저 기업 약간 위험하구나라고 시그널로 또 우리는 인덱싱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CEO 인사이드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